그날 밤 시아버지는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저 조용히 숨소리 하나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하은은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주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면 그녀는 찬장에서 마지막 그릇을 꺼내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물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방에 들어가 계셨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늦은 뉴스를 보고 계셨죠. 하은은 이 집에서의 생활이 이제 1년째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갈 곳이 없었던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내 집이잖아. 어디 가려고 그래? 시아버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짐을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픔을 이 집에서라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사소한 간섭을 하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녀를 아껴주셨고 시아버지는 말수는 적으셨지만 항상 배려심 깊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은은 이 집에서의 고요함이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 나간 오후 그가 부엌에 들어와 찻잔을 꺼내실 때의 움직임이나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거든요. 남편의 일주기가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한참을 울으셨고 하은 역시 남편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시아버지만이 조용히 술잔을 올리시며 묵묵히 아들을 그리워하셨죠.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먼저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하은은 혼자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그릇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고생 많이 했다. 혼자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은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함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은이 접시를 건네주려 할 때 시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한 체온이 하은의 온몸을 관통해 지나갔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참 예쁘다. 하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칭찬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이내 자연스럽게 손을 거두시고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후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그 짧은 접촉과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가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날 이후 하은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작은 접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식탁에서 마주칠 때의 시선,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의 어깨 접촉, 저녁 설거지를 도와주실 때의 은근한 배려.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하은은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시아버님은 그냥 가족으로서 챙겨주시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밤 하은이 잠들려고 누워있는데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복도에 불빛이 스며들어왔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깐 머물다 사라졌어요. 하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내 방 창문이 열려 있더라. 추울까봐 닫아뒀다. 하은은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정말 창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아버지는 예전처럼 조용하고 과묵했지만 하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가족을 대하는 따뜻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은 역시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친구 집에서 저녁을 드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과 시아버지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많이 외롭지?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하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 시아버지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버님도 많이 그리우시죠?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요즘은 내가 더 걱정된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 말에 하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은은 괜찮다고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또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은은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은과 시아버지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둘 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식사 시간에도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회피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이 빨래를 널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는데 시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좁은 복도여서 몸을 비켜야 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둘 다 얼어붙듯 멈춰섰어요. 미안. 하은이 먼저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더 빨랐습니다. 내가 비켜야지. 그런데 비키려다가 오히려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 하은은 시아버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그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시아버지가 한 발 물러섰어요. 급한 일이 있나? 아니에요. 빨래만. 하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황급히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일찍 주무신 후 하은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차 한잔 할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은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둘은 말없이 차를 우리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런가요? 하은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힘든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러우면. 아니에요. 하은이 너무 급하게 대답해서 둘 다 놀랐어요. 죄송해요. 너무 크게. 괜찮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침묵이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 집에 외박을 간 날 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은과 시아버지만 집에 남게 된 거예요. 저녁을 함께 먹고 각자 할 일을 하다가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은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느린 걸음이었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는 기척만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아, 잠들었나? 아니에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문 열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하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점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벽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알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알고 있다. 그날 밤 둘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도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틀간 여행을 떠나신다고 하셨을 때 하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하루 이틀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여행을 떠나시는 날 오후 시어머니는 하은에게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식사 잘 챙겨드려라. 혼자 계시면 대충 드시려고 하시거든. 하은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아버지는 수고했다며 조용히 식사를 하셨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방에 들어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 스치는 손길, 그리고 그날 밤 문 앞에서 나눈 조용한 대화. 문득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번호를 찾아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문장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밤 창문 열어둘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이 문자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전송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후회와 기대가 뒤섞인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을 때 복도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밤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어요. 하은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 없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서서 하은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어요.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버님. 하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하은은 대답 대신 침대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어요. 그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모든 감정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달빛만이 두 사람의 비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시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 문은 더 이상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대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젯밤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 시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마주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은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잘 잤나? 시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하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이상한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오후에 이웃집 최윤경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수다를 떨러온 거였는데 하은에게는 그 방문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윤경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하은은 여행 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랑 둘이서 며칠 지내는 거네? 심심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하은에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아, 윤경 씨 왔구나.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이었지만 하은은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혹시 윤경 아주머니가 뭔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싶어서였죠. 아버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죠? 하은이가 잘 챙겨드리고 있나요? 윤경 아주머니의 농담 섞인 말에 하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잘 챙겨주고 있다고 대답하셨지만 하은에게는 그 말조차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윤경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하은은 처음으로 현실을 직면했어요. 이런 관계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시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남편의 영정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그날 밤 시아버지가 다시 하은의 방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시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고 있다. 윤경 씨가 왔을 때 너 얼굴이 얼마나 빨갛게 됐는지 봤어. 들키면 정말 끝이에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걸 아시면.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시아버지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하은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 하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둘은 그날 밤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동시에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신 날 하은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들키지는 않을까, 행동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을까. 여행 어떠셨어요? 하은이 짐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즐거웠다며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문득 하은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 좀 달라진 것 같다. 뭔가 표정이 밝아졌네. 그 말에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자신이 달라 보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관찰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하은과 시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 서로를 대하는 방식, 미묘한 시선의 교환.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하은을 조용히 불러 앉히셨어요. 하은아, 너 요즘 아버지랑 어떠니?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어떻다는 게? 뭔 뜻이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두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하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예전보다 대화도 많아지고 뭔가 달라 보여. 그날 밤 하은은 남편의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님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시작된 감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하은이를 많이 사랑했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하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애가 없으면 너도 외로웠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하은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어머님, 괜찮다, 괜찮아. 울어도 돼.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실을 안다면 절대 괜찮다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그래서 더욱 슬펐고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남편의 사진첩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이제 좀 정리해야겠다.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사진첩 치우시는 거예요? 하은이 물었어요. 아니야, 치우는 게 아니라 좀 더 정리해서 보관하려고. 너도 힘들잖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지만 하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치우는 동안 자신은 시아버지와
그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는 하은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운명이야. 운명이라는 말에 하은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것이 운명일까?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일까? 그날 밤 시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하은은 처음으로 확실히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어요. 하은은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시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금지된 관계.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옷을 하나씩 개어 담으면서 지난 1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이 집에서 느꼈던 안정감,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그 모든 순간들. 정말 떠나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하은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이 방에서 시아버지와 나눈 그 모든 밤들. 이제 추억이 될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하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나가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놓으셨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시아버지는 말없이 하은을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요. 계속 이렇게 패기칠 수는 없잖아요. 하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패야? 시어머니가 펄쩍 뛰셨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나간다고 그래? 아버지, 이 애가 갑자기 왜 이래요? 시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은이가 결정한 거라면 존중해줘야지. 아버지도 이상해요. 하은이 나가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은은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만류와 시아버지의 담담한 수용. 둘 다 너무 고마웠지만 그래서 더욱 떠나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하은이 짐을 들고 현관에 나왔을 때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방 들어줄게. 그는 말없이 하은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둘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는데 아마 화가 나셨거나 너무 슬프셨을 거예요. 택시 오는 것 같다. 시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택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님, 하은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날 밤들, 그건 진심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잠깐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하셨어요. 하은아, 나는 내가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하은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족이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였어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주시고 하은은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문을 통해 시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둘은 포옹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만 작별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그들만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하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새로 구한 일자리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일상. 조용하고 평온했지만 때로는 그 조용함이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한 달 동안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언제 집에 올 거냐, 혼자 살기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하은은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그 집에서의 일들이 꿈인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의 일상은 평범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가끔 생각난다. 시아버지였어요. 하은은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답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문자 하나로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목소리, 따뜻한 체온, 그리고 그날 밤들의 모든 순간들. 며칠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하신다. 너도 가끔은 안부 전해드려라. 이번에는 답장을 했어요. 네, 그럴게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하은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하은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상.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그날 밤 그 문을 열어줘서 고마웠다. 나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 안녕. 하은은 그 문자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만남도 없을 거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사랑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은은 새로운 내일을 위해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집의 방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이라는 경계 안에서 시작된 금기의 감정, 그리고 그것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 하은은 그런 갈등 속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